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매일 고민하시는 질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VO 하나만 사도 정말 괜찮은 걸까?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인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은 이미 20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직접 100만 달러를 걸고 증명한 답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워런 버핏은 전 세계 헤지펀드 업계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당신들이 운용하는 최고의 헤지펀드들이 단순한 S&P 500 인덱스 펀드를 10년 동안 이길 수 있다면 100만 달러를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인 사람은 프로테제 파트너스라는 유명 헤지펀드 회사의 대표 테드 사이디스였습니다.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0년, 투자업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내기였습니다. 테드 사이디스는 자신 있게 5개의 최고 헤지펀드 오브 펀드를 골랐습니다. 이 펀드들은 수십 개의 헤지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말 그대로 업계 최정예들이 운용하는 돈이었습니다. 연봉 수십억짜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밤낮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정교한 수학 모델을 돌리고 특별한 정보망까지 동원해서 운용하는 그런 돈입니다. 버핏이 고른 건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을 택했습니다.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 수수료 거의 제로, 매니저 없음, 전략 없음, 그냥 500대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들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10년 뒤 결과입니다. S&P 500 인덱스 펀드는 누적 수익률 125%를 기록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의 누적 수익률은 평균 36%였습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인덱스는 7.1%, 헤지펀드는 2.2%, 1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인덱스는 22만 5천 달러가 됐고 헤지펀드는 14만 8천 달러에 그쳤습니다. 승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이었습니다. 버핏은 상금 전액을 걸스 잉크라는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의 대표 주자가 바로 오늘 주제인 VOO입니다. 뱅가드가 운용하는 S&P 500 ETF입니다. 수수료는 0.03%,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연간 수수료가 3,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운용 자산 규모는 8,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 규모입니다. 보유 종목은 518개,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36.4%를 차지합니다. 말 그대로 미국 전체를 통째로 사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S&P 500의 100년 차트입니다. 1926년부터 지금까지 대공황도, 세계대전도, 석유 파동도, 블랙 먼데이도, 닷컴 버블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전부 겪으면서 그려진 선입니다. 결론은 한 줄입니다. 이 선은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100년 동안 연평균 명목 수익률 10.4%,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수익률이 연 7.3%, 이건 단일 주식이나 특정 섹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성장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S&P 500은 고정된 500개가 아닙니다. 매 분기 성과가 나쁜 기업은 빠지고 성장하는 기업이 들어옵니다. 20년 전에는 석유, 은행, 제조업이 주축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술 섹터가 약 30%를 차지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이 상위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VOO 한 주를 사는 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자동으로 교체해가며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S&P 500은 사상 최고가 근처입니다. 최고가 대비 겨우 4% 아래에 있습니다.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24.6, 포워드 PER은 22.4입니다. 더 무서운 건 CAPE 레이쇼, 즉 경기 조정 PER이 39입니다. 이 수치는 장기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역사상 이 수치가 40을 넘긴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직전 그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주장이 언론과 유튜브에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다. 곧 폭락이 온다. 2000년 닷컴 버블 직전과 똑같다. 솔직히 이 경고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높은 구간에 있고 일부 지표는 이미 거품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이 고점이니까 들어가지 말자가 아니라 고점이라는 말이 S&P 500에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S&P 500의 역사를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봅시다. 이 지수는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을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보냈습니다. 그게 이 지수의 기본값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지수는 정의상 거의 매년 어제가 새 고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1년 중 상당수의 기간이 신고가 근처에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고점이라는 경고는 언제 적용해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게 공포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점을 공포로 느끼는 건 S&P 500의 역사를 거꾸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공포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다음 차트를 함께 보시죠. S&P 500의 주요 베어마켓입니다. 1929년 대공황, 최대 하락 86%, 회복까지 약 25년, 1973년 석유 파동 48% 하락, 2000년 닷컴 버블 49%, 2007년 금융위기 57%, 2020년 코로나 34%, 2022년 인플레이션 충격 25%, 1950년 이후 큰 하락이 13번 있었고 평균 하락폭 33%, 평균 지속기간 33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 베어마켓 지속기간은 약 11개월입니다. 그 뒤에 오는 불마켓은 평균 4.3년 동안 이어지면서 평균 150% 상승했습니다. 대공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하락은 1년 반 안에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는 심지어 단 4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S&P 500은 단 한 번도 영구히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 버핏은 본인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내에게 남길 현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지시였습니다. 버핏의 원문은 이랬습니다. 나의 조언은 이보다 더 단순할 수 없다.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고 90%는 가장 수수료가 낮은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세계 최고의 종목 발굴가라는 워런 버핏이 자기 아내에게 남기는 돈의 90%를 VOO 같은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한 겁니다.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왜 하필 10%는 국채일까요? 버핏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시장에 끔찍한 시기가 와서 아내가 생활비를 인출해야 할 때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팔지 않도록 국채를 따로 둔 것이다. 즉 10% 국채는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산 배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시장 앞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자산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복리의 힘입니다. 100년 동안 S&P 500의 실질 수익률은 연 7.3%였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72의 법칙을 적용하면 약 10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0년에 2배, 20년에 4배, 30년에 8배.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실제로 일어난 숫자입니다. 지수가 하락한 해가 있어도 다른 해들이 그 손실을 메우고도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BOO에 5천만 원을 넣고 매년 배당을 재투자하면서 30년 동안 그냥 놔두면 역사적 평균 기준으로 약 4억 원이 됩니다. 1,000만 원을 넣으면 약 8천만 원이 됩니다. 이건 단순 예측이 아니라 100년 평균에 근거한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자산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자산은 주로 장기 인덱스 투자자들이 만들었지 매일 차트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략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VOO는 하나의 종목이 아닙니다. VOO는 규율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사상 최고가든 폭락이든 매달 같은 금액으로 사모으는 규율, 매체가 공포를 외칠 때도 탐욕이 최고조일 때도 내 원칙을 지키는 규율, 워런 버핏이 유언장에 90% 인덱스라고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단순하고 이보다 강력한 투자 시스템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가 뭐든 한 가지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투자는 종목 선택이 아니라 규율에서 나옵니다. 오늘 VOO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얼마를 사야 하지?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하지? 처음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목은 알겠는데 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가 막막한 겁니다. 솔직히 이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맞춤 분석은 자산관리사에 수백만 원을 내고 받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걸 AI에게 맡겨봤습니다. 복잡한 공부 필요 없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딱 3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총 자산이 얼마인지, 안정적으로 갈지, 공격적으로 갈지, 얼마 동안 묻어둘 건지, 그게 전부입니다. 5천만 원, 중립형, 장기. 이 3가지만 넣었더니 AI가 1초 만에 답을 냅니다. S&P 500에 50% 2,500만 원, 국내 주식에 13% 650만 원, 암호화폐 12%, 금 10%, 달러 10%, 채권 5%, 미국 주식부터 국내 주식, 금, 채권, 달러, 암호화폐까지 6개 자산군 전부에 대해 얼마씩 담아야 하는지 AI가 맞춤으로 설계해줍니다. 원래 전문가가 손으로 한참 걸려서 해주던 일을 AI가 1초 만에 끝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보통 이런 분석은 비중만 알려주고 끝납니다. S&P 50%, 국내 주식 13% 이렇게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걸 받아도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사? 한꺼번에 사면 되나? 나눠서 사야 하나? 어떤 순서로 사야 하지? 저희가 AI에게 바로 이 질문까지 맡겼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사야 할지까지 전부 답하도록 말입니다. 그 결과가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입니다. S&P 500은 4월에 198만 원, 5월에 208만 원 이런 식으로 12달치 매수 스케줄이 나옵니다. 금은 매달 40만 원대, 달러도 40만 원대로 분할, 자산마다 얼마를, 언제, 어떤 금액으로 사야 하는지 전부 구체적인 숫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7페이지 분량의 PDF 리포트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 리포트 하나만 있으면 오늘부터 1년 동안 뭘 얼마씩 사면 되는지가 손에 잡힙니다. 원래 자산관리사에 수백만 원 주고 받던 이런 수준의 분석이 지금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분석이 무료라는 게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내용도 꼭 확인해 주세요.